CEO 리포트 9월 4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국세청에서는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면밀하게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편법 증여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CEO 리포트는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아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는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탈세 혐의를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당연히 소득 수준이 미미한 20대 이하의 연소자 중 일부가 주택 취득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고도 적당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유형 중에 하나는 자금 출처가 없는 자녀의 이름으로 음식점을 창업하고 인테리어 경비나 보증금을 대신 납입하여 주고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그 다음 해에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은 빌라 갭 투자를 한 20대 초반의 연소자인데요. 임대 보증금 승계 외 구입자금의 출처를 본인의 어머니 사업장에서 허위로 근무하여 만든 자금과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경우입니다. 연소자가 아니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의 신고를 누락하고 자금 출처가 없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인데요. 그 결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혐의와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전문직 사업자가 배우자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요. 문제는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신고 금액이 아파트 취득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지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쟁점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자금 출처를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주택 취득을 해야 하는 자녀가 있으시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금 출처를 어떻게 만들어 주어야 할지 많이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 막막함을 저희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제가 팍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정당한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을 시켜야겠구나.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보통 자녀가 이제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쟁점 지역에 이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요즘 국세청 트렌드가 이렇습니다. 연소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에 따라서 자금 출처를 정말 제대로 조사하겠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아빠 찬스를 써서 고가의 주택을 쉽게 얻는 연소자들이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급여로 이걸 모았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급여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보겠죠. 그럼 그게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보게 되면 당연히 급여를 원천징수해 갔던 그 사업자가 아버지나 특수관계자예요. 그럼 당연히 더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하실 거면 이젠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 건 상증법상 재산 취득 과정의 증여 부분에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 특히 직계 좀비속 간의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자금 출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아무리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자녀가 솔직히 말해서 10억을 아버지한테 빌렸다. 그럼 갚는데 원리금만 얼마 하겠어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갚을 수 있는 아이가 능력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능력이 있을까도 같이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의 여태까지 신고했던 과세 정보가 저장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집을 살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산을 통해서 점검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차용증을 쓰는 이유가 증여세 때문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차용증을 쓰게 되면 10억을 그냥 주면 10억 그대로 우리가 집을 사는 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증여세는 내게 되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생년 자녀에게 여태까지 증여를 한 번 하지 않고 최초로 10억을 증여했다고 하면, 현금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10억 중에 2억 2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나가게 되고, 자녀가 가져가는 돈이 7억 8천 정도 됩니다. 만약에 증여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세금은 좀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싫고 이것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차용증을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다 지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되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살 집을 마련해야 된다거나 이런 작업들 그럼 자녀가 당연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기 능력으로 만들 수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꼭 그 상황에 닥쳐서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이 되기 전 중학생 아니면 10살 아니면 고등학교 됐을 때 이때부터 미리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소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어도 사업소득을 일으키거나 하려면 성년이 되셔야겠죠. 근데 성년이 되기 전부터 준비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일을 못하는 건 맞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금 출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래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황금알을 그냥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위 자체를 가져가시겠습니까? 그 거위를 아이에게 주어야죠. 그 거위가 바로 우리 대표님들이 갖고 계신 대표님 법인의 주식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렇죠. 아무래도 주식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또 나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시겠지만 합리적으로 얼마 정도 주식을 증여해서 매년 배당 정책을 가져가면 어느 정도의 자금 출처가 생겨서 굳이 일을 하지 않는 우리 깐난쟁이 아이라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가 확보가 될까? 이런 것들은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지금 당장 닥친 일이고 당장 결혼이 코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절세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10억을 우리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결혼할 배우자, 우리 자녀의 배우자한테까지도 같이 증여해 주는 거죠. 그럼 5억씩 증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여 재산이 5억씩 나뉘게 되니까 당연하게도 한계세율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절세 포인트가 있죠. 10억을 자녀에게 혼자 증여하시는 것보다 자녀 부부에게 각각 나눠서 5억씩 증여하시게 된다면 세금은 보이시는 대로 약 800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절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자금 출처가 필요하고 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차용증을 쓰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합법적인 증여로 하시고 이 합법적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